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카타르 월드컵 휴직기 이후 박싱데이 일정으로 재개됐는데요. 토트넘 허스퍼는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 패색이 짙었던 2대0 상황을 2대2 무승부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로 안심할 수 없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4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 추격하는 팀들의 경기력과 성적이 너무나 좋아요. 토트넘 허스퍼가 1월 이적 시장에서 큰 돈을 써서 보강하지 않는다면 4위 경쟁은커녕 6위 자리를 지키기도 어렵다. 즉 유로파리그 진출도 쉽지 않다라는 전문 매체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 경쟁, 탑4 경쟁 상세하게 분석하고 또 토트넘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일정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12월 26일 박싱데이에 브렌트포드와 토트넘의 경기가 2대2 무승부로 끝났고요. 풀럼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 3대0 완승,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한 울버햄튼이 에버튼과 원정 경기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쏠리는 쪽은 4위 경쟁권인데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레스터 시티의 3대0 완승 거두면서 2위로 올라섰고요. 리버풀이 아스톤 빌라의 3대1 승리, 아스널이 웨스트햄의 3대1 승리 거뒀고 오늘 새벽입니다. 12월 28일 수요일 새벽에 첼시가 본머스의 2대0 승리, 맨유도 노팅엄 포레스트의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토트넘과 순위를 다투고 있는 모든 팀들이 승리하면서 또 많은 골을 넣으면서 기세를 올렸어요. 12월 29일 목요일 새벽 5시 리즈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17라운드에 남아있는데 맨시티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현재 순위표를 살펴보면 아스널이 13승 1무 1패 상승세를 유지하고 승점 40점에 가장 먼저 도달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고요. 맨시티가 아직 총 2경기를 덜 했긴 하지만 뉴캐슬이 승점 33점으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토트넘도 16경기를 치른 가운데 승점 30점 4위인데요. 맨시티와의 승점 차이가 2점에 불과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맨시티가 리즈전도 남겨두고 있고 또 다른 연기된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토트넘이 4위 이상의 성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한 가운데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 3대0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승점 29점으로 승점 차이가 1점 남아있긴 한데 이 치르지 않은 경기를 맨유가 이길 경우 자력으로 토트넘을 제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리버풀도 승점 25점으로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가 5점이지만 한 경기를 덜 했기 때문에 덜 치른 경기에서 이길 경우 승점 차이가 2점으로 좁혀지거든요. 즉 토트넘이 한 번만 미끄러지면 맨유뿐 아니라 리버풀에게도 추월당할 수 있고 이 상황은 첼시도 마찬가지예요. 첼시도 승점 24점으로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가 6점인데 덜 치른 경기를 치르고 토트넘이 한 경기만 미끄러져도 승점 동률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골득 실차를 타져서 순위를 갈려야 되거든요. 지난 시즌 4강을 차지한 팀이 맨시티, 리버풀, 첼시, 토트넘이었는데 올 시즌 아스널, 뉴캐슬, 맨유까지도 4강권에서 충분히 경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총 7개 팀이 4위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돌풍의 팀인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도 꾸준히 승점을 쌓아오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7, 8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10위에 올라있는 브렌트포드를 상대로도 경기력적으로 토트넘이 나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10위권 내에서도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상황인데요. 일단 경쟁팀들의 결과 살펴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노팅엄 포레스트와 홈경기 3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휴식기 전에 풀럼과의 원정 경기도 2대1로 이겼고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부임했던 아스톤 빌라의 3대1 충격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원정 경기였어요. 웨스트햄전 1대0 승리, 첼시전 1대1 무승부에 무엇보다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2대0으로 이겼고 토트넘은 완패를 당한 뉴캐슬을 상대로도 0대0으로 비기면서 경기력 자체가 좋았거든요. 테나하 감독 부임 첫 2경기 충격 패배로 인해서 위기론이 있었지만 이후 리버풀전 승리를 기점으로 아스널까지 꺾고 내리 4연승을 달리기도 했었고 이후에 연기된 경기 속에서 맨시티의 3대6 완패를 당하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도 후반전에는 분명히 살아나는 모습 보였거든요. 최근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리그 10경기에서 9경기를 지지 않는 행보이고 다음 경기가 울버햄튼전인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울버햄튼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본다면 맨유가 토트넘을 제치고 4위를 올라갈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 살펴보면 일단 호날두 선수를 월드컵 기간 중에 방출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코디 각포 선수가 맨유와 많이 연결이 됐었는데 코디 각포 선수에게 맨유가 오퍼를 하지 않으면서 이 선수가 리버풀로 갔어요. 월드컵에서 너무나 좋은 활약을 펼친 네덜란드 공격수고 지난 여름에도 맨유와 많이 연결이 됐었고 또 에릭 테나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라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팬들의 실망감이 컸으나 이번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공격수들이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부상에서 돌아온
돌아온 마시알 선수가 또 한 번 골을 터뜨리면서 올 시즌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래시포드 선수가 공격수로 전반 배치돼서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가짜 7번이 아니라 아예 9번 공격수 자리를 마시알가 오가고 스위칭으로 분담하면서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 결정력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이날 경기는 본인이 선제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마시알 선수의 골까지 어시스트하면서 1골 2도움의 원맨쇼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 시즌 리그에서만 벌써 5번째 골이고 시즌 전체로 보자면 10호 골입니다. 게다가 홈 경기에서 5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 엄청난 그 기세를 보이고 있고, 월드컵에서도 획골을 넣었잖아요. 래시포드가 있기 때문에 각포가 필요 없다. 마시알도 있고 지난 여름에 영입한 안토니도 있고, 지금은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제이든 산초도 있고 유망주인 엘랑가나 가르나초 같은 선수들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각포를 영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맨유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수비 라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의 포백 라인 구성을 말라시아, 루크쇼, 바란, 완 비사카로 구성을 했어요. 주목할 것이 바란 선수의 파트너로 쇼가 나온 것이고 3백의 왼쪽 스토퍼가 아니라 4백에서의 센터백으로 나왔다는 것인데, 사실 루크쇼 선수가 훈련 도중에 테나 감독이 이런 센터백을 맡겨봤다고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맨유의 수비 라인에 질병도 있었고 부상이 있는 선수도 있었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이날 경기 맥과이어 선수가 선발에서 빠진 것도 최근 질병 문제 때문에 훈련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월드컵을 다녀와서 휴식을 해야 됐기 때문이기도 한데, 쇼를 내세울 정도로 맥과이어가 테나 감독의 신뢰를 못 받는다고까지 이제 비약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거나 바란 선수의 파트너로 쇼가 뛰어서 잘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맨유가 대화를 찾을 수 있긴 한데 센터백 영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 선수와 강하게 연결된 이유가, 맥과이어가 일단 바라의 파트너로서 낙제점을 받고 있는 데다가 린델로프까지도 지금 몸 상태 문제가 있긴 한데, 린델로프도 조금 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의 이제 두 명의 주전 센터백이 있는데 높이의 문제까지 감안하면 김민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쇼가 어떻게 보면 리산드로 같은 역할을 이번 경기에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수비 라인의 보강이 필요한 것이지 미들이나 공격 라인의 보강은 특별하게 필요하진 않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에릭센, 카세미르로 구성했던 3미들도 수비적으로나 압박적으로나 패스 공급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만 조금 보강하면은 정말 4위권을 넘어서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전력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조금 더 묵직한 공격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내년 여름에 보강될 것 같고, 아마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공격적인 또 영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글레이저 가문이 맨유를 매각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투자를 원하는 또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는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좋은 보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을 할 때 맨유를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투엘 감독을 경질하고 포터 감독이 이끌고 있는 첼시도 휴식기 전에 있었던 리그 3연패를 탈출하면서 본머스의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본머스 자체가 이길 만한 전력에 첼시가 분명히 앞선다고 할 수 있는 전력의 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무실점으로 2대0으로 이겼다라는 것, 특히 월드컵에서도 부진했고 또 첼시에서 전반기에 안 좋은 모습 보여줬던 하베르츠가 골을 넣었고 또 하베르츠의 파트너인 마운트가 이 선에서 골을 넣으면서 경기력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주목할 것 같고요. 스털링과 필리식도 측면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자카리아도 이제 첼시에 합류해서 점차 녹아드는 모습 보였어요. 다만 이번 경기 첼시가 아쉬웠던 것은 부상 복귀전을 치른 리스 제임스가 또 한 번 부상으로 쓰러졌던 오른쪽 풀백 라인의 문제인데, 이 부분만 조금 커버를 해주고 채워준다면 첼시도 분명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 3연패 전만 하더라도 또 장기간 무패를 달리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첼시의 후반기, 특히 1월 이적 시장에 선수 영입까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만만치 않다.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우세할 거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위인 리버풀도 마찬가지예요. 휴식기 전에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거둔 것을 기점으로 사우스햄튼전 3대1 승리에 이어서 이번 박싱데이 경기에서 아스톤빌라에 3대1로 승리하면서 3연승을 달렸거든요. 이 3연승을 통해서 리그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전반기에 한창 안 좋았던 초반 3연속 무승 당시에 16위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10위권 안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노팅엄전, 리즈전 충격 패배로 인해서 다시금 10위권까지 떨어질 수 있는 위기였어요. 하지만 이 3연승을 통해서 확실하게 올라선 모습이고,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도 쓸점을 하는 상황이 나오긴 했지만 살라 선수가 여전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 또 판다이크 선수가 공격 가담 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유망주인 어린 선수들까지도 교체로 들어왔을 때 제 몫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리버풀이 분명히 지금 전반기에 안 좋았던 모습은 완전히 떨쳐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루이스 디아스 선수가 조금 장기 부상의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공격 라인에 엄청난 보강을 했습니다. 3,700만 파운드의 옵션 포함 5천만 파운드 조건으로
PSV 아인초벤의 코디 각포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월드컵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덜란드가 8강에 오르는 과정 속에 정말 양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노리는 엄청난 그 슈팅력과 또 풍부한 그 움직임, 스루패스, 돌파력 모든 것들을 보여줬던 전천후 공격수거든요. 안토니보다도 사실은 각포가 네덜란드 리그 최고의 2선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1월부터는 리버풀에 와서 공격 라인에 가세하게 됐기 때문에 리버풀의 후반기는 더욱더 강력한 전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정말 정밀한 데이터를 통해서 승부를 예측하고 순위를 예측하는 미국의 예측 전문 사이트 538에서는 4강권으로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뉴캐슬을 지목하고 있고 여기에 맨유를 또 다른 5번째 경쟁자 그리고 토트넘은 6위권의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도 첼시가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도 있고 또 성적이 불안정하고 영입도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 다음인 7위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만약 첼시가 1월달에 조금 더 잘 정비가 되고 이적 시장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토트넘이 7위권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자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이 1%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4위 경쟁이 주 목표가 됐고 4위 가능성도 29%에 불과해요. 맨유가 44%이니까 무려 15%나 차이가 납니다. 즉 지금은 4위 경쟁을 리버풀, 뉴캐슬, 맨유가 하고 있는 것이지 토트넘은 4위 경쟁에서도 한 칸 밀려나서 유로파리그 진출권 경쟁을 하고 있고 유로파 진출권을 사수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도 봐야 될 정도로 많이 위상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아스널을 제치고 4위를 차지했는데 아스널은 더 이상 토트넘의 적수가 아닌 수준입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도 공격 라인에 마르티넬리, 은케티아, 사카가 모두 골을 넣는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무엇보다 전반기에 상승세를 이끌었던 가브리엘 제주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은케티아도 제 몫을 해주고 공격 라인이 골을 터뜨리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스널이 후반기에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2위로 올라와 있어요. 카라바오컵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승리를 했고 많은 선수들을 또 활용하고 있고 생맥시맹도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탑4 경쟁력이 토트넘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고 또 카라바오컵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3대2로 승리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최소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할 팀이고 아스날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승 가능성이 1위로 꼽히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맨시티를 제키기 어렵거든요. 이미 현재 토트넘보다 순위가 높은 아스날, 맨시티, 뉴캐슬을 토트넘이 제끼기 어려운 상태에서 리버풀과 맨유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4위를 차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물론 토트넘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맨시티 다음으로 많은 월드컵 출전 시간을 기록한 게 토트넘 선수들인데 페리시, 케인, 손흥민 이 세 선수의 공격 부분의 그 경험이라든지 능력은 좋지만 이 선수를 지원할 수 있는 미드필드가 부족하다. 무엇보다 지금 벤탄쿠르 선수가 부상 때문에 월드컵을 일찍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경기를 못 뛰고 있는데 비수마 선수를 지난 여름에 야심차게 영입했지만 이 선수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도 부진했고 결국에 미드필드 라인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지금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토트넘과 가장 연결되고 있는 선수가 스포르팅 리스본의 오른쪽 윙백인 페드로 포로인데 사실은 윙백 포지션은 선수가 많고 또 도어티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당장 절실하게 보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은 미드필드 라인에서 좀 더 창의적으로 패스를 찔러주고 경기를 지배하고 조율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냐. 지난 여름에 에릭센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쉬운 부분인데 벤탄쿠르가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잘 뛰어주고 패스도 무난하지만 정말 손케 듀오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미드필드가 필요하다. 케인이 내려와서 그런 역할을 일부 해주고 있지만 그런 패턴이 많이 읽히고 있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에 창의적인 미드필드를 영입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다이어가 계속해서 부진한 가운데 중량감 있는 센터백을 영입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이 4위 수성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긴 어렵다. 손흥민 선수를 올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오랜만에 보고 있는데 다음 시즌에 보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도 케인 선수도 여름 이적 시장에는 팀을 떠날 가능성을 좀 고려하지 않을까. 콘테 감독조차도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상황이라면 토트넘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1월 달의 경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월 첫 번째 경기는 1월 1일 일요일 밤 11시 아스톤빌라와의 홈 경기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고요. 1월 5일 목요일 새벽 5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 있고 1월 7일 토요일 밤 9시 30분에는 포츠머스와 IFA컵 3라운드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연속 경기가 1월 16일과 20일에 연달아 펼쳐집니다. 1월 16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그리고 1월 20일 금요일 새벽 5시에 맨시티와 원정 경기 있거든요. 이 아스널 맨시티를 상대로 승점을 얻어야만 다른 경쟁권 팀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만약 이 경기를 내리 패배한다면 맨유 리버풀에게 4위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운명의 1월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도 필요하고 선수 영입도 필요한 토트넘인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를 다음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의 활약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모든 소식들 놓치지 않고 새해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